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교육감께서 질의응답을 주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부터 오늘 들어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김동훈 기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민주탄이 되거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넓은데 학생 수는 이상 1000명 가까이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대구의 사다른 학교에 옮기시는 되게 작은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라는 대도시에서는 큰 학교 중심으로 아무래도 지원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었을 텐데 미국은 탄핵과 관련해서 그런 변화들을 좀 어떻게 분위기를 녹여냈을 거지 그런 변화에 어떤 측면을 보고 계신지 말씀 주시죠. 네, 사실 군의군은 인구가 23,000여 명 되고 학생 수는 저희가 조사한다면 현재 2,02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군의군 편입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했고 또 이제 법령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다시 추가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서 세심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우선 지금 현재의 군의교육청이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는 게 원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은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의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대도시 교육을 좀 더 저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에 군의군이 7월 1일자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비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서 이제 혜택과 지원은 느리되 군의군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정책 이래 보시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는 저희들은 또 세심하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 뉴델리 강승탁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신년사에서 교육관님이 교육의 힘으로 더 큰 대구로를 설정을 슬로건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구 홍준표 시장은 뭐 대구 교육의 원년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데 하고 네. 작년에 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 교육 개정 과정에 큰 역할을 또 많이 하셨고 아까 좀 전에 교거 뭐죠? 마이크를 좀 마스크 잠시고 예, 교과 학점제 도입 등도 있고 한데 예. 그 교육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IB 교육과 또 우리나라 대입 제도 이렇게 상충되는 거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군의군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면적으로 봐서도 전국 특강역시 중에 아마 최고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구라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부담과 함께 희망이 저는 양면적인 그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도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구 교육도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의군에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국 3대 도시의 그 위상을 유지한 부분에는 교육이 뒷받침해 준 부분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의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대구 교육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출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그 바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면적인 입장이 계속 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초 중등 교육의 어떤 불편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대구를 떠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다만 그런 교육 때문에 유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가지겠다, 이런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교육위원으로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3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국가 100년 대계의 방향에 좀 더 맞는 방향 설정에 많이 주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미미하더라도 약간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서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문해력을 넓히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변화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수능에 대한 많은 학자들과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론이 다했다는 부분에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 입시 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과거의 대량 교육 방식의 주입식 교육을 더 이상 진행하고 또 오지선다형의 수능 문제를 계속 풀이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주 핵심이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을 수업 현장에서 녹여낼 수 있고, 녹여낸 수업 현장의 교육이 입시에 지장이 되지 않으려면 저는 대입을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님 이렇게 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편성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고등교육 재정을 특별회계로 거기서 일부 분담해서 내게 되는데, 혹시 학교 현장에 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제가 제 사견으로는 의지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돼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유보 통합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닌데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실까 궁금합니다. 네. 지방교육 재정이 사실 최근 3년 정도, 20년, 21년, 22년 정도에 조금 다소 편성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그에 따른 교육 재정이 이제 통합 재정 기금으로 일부 이렇게 재정이 넘어가서 재정 기금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방교육 재정을 일시적 3년 정도에 한해서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개정되었던 내용은 1조 한 대략 6천억 정도가 대학 재정으로 넘어가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쪽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교육을 담당해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와 반대로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면 지역대학에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역 소멸에 굉장히 가속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역대학을 지원하는데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만
지방교육 재정은 내국세와 그대로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내국세의 변동 추세가 어느 정도의 폭으로 되는지는 지켜가 보면서 지방교육 재정과 지방대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지방에 있는 교육청으로는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도 우수한 인재가 진학을 해서 지역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산업을 글로벌화 시키는데 우수 인재가 필요한 것도 저는 앞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지역과 지방대학이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의 추가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도 꼭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보 통합의 경우도 이제 시대적으로 유아교육을 2010년에 누리과정을 도입함으로 해서 출발선 교육이 상당히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학령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을 균질화하는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교육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보 통합의 첫 단계인 재정 투입도 같이 필요하고요. 추가 재정 투입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저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대구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유보 통합의 방향성과 질적인 유아교육의 질적으로 높이는 부분도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조종 기자님. 예, 오마이뉴스 조정이랍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구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감사를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구시가 당시 발표를 하면서 사실 대구시 교육청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슨 비리의 보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급을 좀 부탁드리고 또 올해는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영향이 없는지를 먼저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도입하는 당시에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벌집 손자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교육 재정이 매우 좀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게 재정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가 더 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교육 재정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소득이 같이 늘어나면서 내국세와 연동하는 교육 재정의 폭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 봐서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양보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무상급식 도입되는 그때 상황도 잘 알고 있는 입장이어서 교육을 양보하면서까지 그때 초기에 무상급식이 도입될 때는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 6,800억이 무상급식으로 어느 날 일순간에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저는 그때는 좀 고민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 학교의 시설을 양보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수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무상급식은 교육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어린 아이들의 복지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도 우리가 방학을 할 때는 별도로 결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수업 중에는 우리 교육 활동을 하는 수업 중에는 우리가 또 중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배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복지적 그리고 일반 복지적 보편적 복지적 차원에서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급되는 보편적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균질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이제 충분한 역량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구시도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튼튼하게 버텨줘야 그 지역의 도시를 버틸 수가 있는 원동력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대구시와 우리 교육청에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 배분과 이 부분은 예년과 거의 동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대통령께서 네, 제가 깜빡했네요. 그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서의 분위기는 대부분 이제 찬성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대 극대화되었다가 아이를 딱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급격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런 러닝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을 좀 더 보강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적 마인드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되면서 하는 정책의 변화는 필요할 것 같지만 이게 훼손되거나